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아주 말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우선 충청광역연합을 설명하면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에 있는 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연합하여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충청남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충청북도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전도 그대로 있고요. 세종도 그대로 있고 특별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가 바뀌거나 구역이 바뀌거나 영역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냥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금 혼란스럽나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반대말인데요.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봉화군, 자치구, 동대문구 이런 것들은 모두 보통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243개가 있죠.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하는 겁니다. 한두 개의 또는 서너 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의 교통사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교통연합이나 수도권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 지금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만일 만든다면 그런 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실제로 존재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일종의 청소 업무입니다. 이 청소 업무만을 위해서 서부 런던, 웨스트 런던에 있는 6개의 자치구들이 연합을 해서 일종의 광역 청소 연합을 만드는 거죠. 청소 업무만을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주로 대형 재활용 시설이나 매립지의 사용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매립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동 관리하는데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쓰레기 청소 광역연합을 만들었으면 주로 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중에는 큰 자치단체도 있겠고 작은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런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규약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배출 양에 따라서 또는 인구수나 가구 수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비용 부담을 달리하는 거죠.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하냐? 영국의 런던의 청소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은 거의 없고 주로 자치구에서 내는 돈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나 EU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컨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아주 큰 매립지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한 5천억 정도 든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3천억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끼리 나눠서 2천억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부담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왜 필요한가를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거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에 있는 몇 가지 협의의 방식이나 상호 간의 협력 방식은 그렇게 강력한 형태가 아닌데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특별하지만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거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청소, 소방 또는 광역교통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전문성을 확보해서 이런 교통사무 같은 걸 보다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당연히 아까 영국 웨스트 런던처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없었고 이제 충청광역연합이 최초로 생겼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법상 이를 실현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세한 법 규정이 생기면서 충청광역연합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혼동되는 명칭들을 봐야 됩니다. 이건 사실 행정학 지방자치론을 전공하지 않으면 정말 혼동되는 용어들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고요. 그러면 이와는 특별자치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세 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왜 이 세 개의 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세 개의 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있는 제주, 강원, 전북이라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권한을 더 준 것입니다. 결국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많은 업무를 주면서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특별히 관리되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사무를 위해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것이라면 제주, 강원, 전북은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럼 세종특별자치시도 이 제주, 강원, 전북이라는 특별자치도와 비슷하고요. 또 유사한 말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란 말이 없죠. 여기는 다 위에는 다 자치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치란 말이 없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행정의 방점이 있죠.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의 브랜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지방노동청, 경북지방병무청, 대구지방중소기업청 이런 것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특별한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요.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있는 제주, 강원, 전북이라는 도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 특별자치란 말을 붙여준 것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유사하게 하나의 자치단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나의 브랜치이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는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면 메가시티와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메가시티는 명확한 학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시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입니다. 자치단체 통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대전, 충남, 충북은, 세종은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메가시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구, 경북은 좀 다릅니다. 대구, 경북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메가시티는 두 개의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겁니다. 기존에 경상북도라는 바운더리가 있고요. 대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통합을 해서 이 경계선을 허물던, 대구라는 경계선을 허물던 완전히 지도를 바꿔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르게 대구와 경북이 합치는 것, 완전히 살림을 합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만든 거고요. 대구, 경북이 추진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의 살림을 합쳐서 완전히 통합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메가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광주, 전남은 조금 소강 상태고요. 부울경도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추진을 하다가 2022년도에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추진할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 이상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충청광역연합은 4개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우리는 이런 거를 여기서는 구성지방자치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규약을 만듭니다. 규약은 이 2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합의한 계약서와 같은 거, 일종의 법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자치단체한테는 하나의 약속이죠. 이런 규약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겠죠.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설립되게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는 것은 조금 설립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반대는 아까 보통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돼서 통합 창원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각각 마산이란 도시가 없어졌고요. 창원이란 도시가 없어졌고 진해란 도시가 없어지면서 합쳐서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곳이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창원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통합 창원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창원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의회가 있어야 되겠죠. 의회는 그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청광역연합의 경우는 4개의 자치단체가 각각 합쳐서 충청광역연합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 충청광역연합에도
단체장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 의원은 기존에 있던 충청남도 의회에서, 대전시 의회에서, 충청북도 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의원이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이 모두 겸임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충청광역연합 같은 경우에는 각각 4명의 의원이 이쪽 충청광역연합의 의원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은 인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의회 의원을 이쪽으로 겸임을 시키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의회 의원이 동수라면은 동일한 권한이 존재하게 되겠지만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보다 많은 권한을 준다면 의회 의원을 더 배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충청광역연합은 이렇게 4명씩 각각 동등하게 배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충청광역연합이 갈등이 없이 잘 흘러간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지만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단체가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하나의 구성자치단체인데 이 의회에 왜 작은 수의 작은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의 의회 의원을 겸직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충청광역연합의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은 어떻게 하느냐? 단체장은 별도로 주민 직선을 하지 않고요. 이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광역연합은 어떻게 되냐?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했죠. 사실 충청광역연합의 이 규약을 살펴보면요. 충청광역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4개의 자치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장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꼭 그렇게 그런 용어는 없지만 이거 읽어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데요. 이들이 연합해서 특정한 사무를 하기 위해 하더라도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때로 새로운 장을 누군가가 온다면 이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4사람의 충청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리더에게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충청광역연합에 사용하는 돈은 구성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공무원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이 구성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파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은 직접 채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광역연합에 일하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충청광역연합이 해산을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나중에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광역연합은 그럼 왜 만들었느냐. 충청권에 있는 4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뭔가 초광역적 이렇게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이고 언론에 나왔듯이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 비추어 봤을 때 몇 가지 비판도 제기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을 광역연합이라는 것으로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한다고 해서 과연 수도권과 대항할 만한 파워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또 의문이 되고요. 반면에 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4개 자치단체가 아주 이런 초광역적인 업무들을 잘 처리해서 충청권에 있는 뭐 광역 도로망 또는 충청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관광 뭐 이런 사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4개 자치단체가 잘 처리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자면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충청광역연합의 사무들인데요. 구성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입니다. 결국 4개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를 보면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가 없어요.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교통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사무. 이런 사무들이 여기에 총 2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초광역 교통망, 초광역 철도망, 협의에 관한 사무, 협의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뭐 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만들어서 충청광역연합이 있는 파견간 공무원이나 또는 거기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뭘까? 이런 의문성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충청권의 시민 여러분 면밀히 살펴서 충청광역연합이 좀 더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